다이어트로 해결이 안 되는 부위 절대 안 됩니다. 아, 네. 이건 사실 어려운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로.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피부관리, 홈케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피부를 위해서 기본적인 홈케어만 잘하셔도 피부 노화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이 동안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실제로 요즘 초음파, 고주파, 중저주파 등 많은 디바이스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물론 홈케어 전용 디바이스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장비로는 고출력으로 깊은 조직까지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반해서 홈케어 전용 디바이스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장비보다는 출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유지, 보조 관리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 상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선보다는 유지, 완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신 한계가 명확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에 흡수 가능한 깊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깊게 자리한 주름이나 색소가 이미 진피에 자리 잡은 경우에는 보톡스나 레이저 토닝 같은 피부과 시술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늘어난 모공은 세안이나 모공팩으로 줄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홈케어는 일시적으로 조여 보이게 할 뿐이고 실제 모공 축소는 프락셀이나 스킨 부스터 같은 병원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흉터 연고가 흉터의 초기 회복과 색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이미 패여서 오래 걸린 경우에는 병원 시술을 해야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드름 흉터를 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손으로 여드름을 짜게 되면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붉은기와 색소 침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손으로 짜지 말고 너무 심해진다 싶으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피지를 집에서 짜는 것은 임시 해결의 방법일 뿐이고 오히려 모공이 늘어나서 더욱 많은 피지를 만들고는 합니다. 피지 분비 자체를 줄이려면 피지 조절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통 먹는 약이나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피지 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공이나 흉터, 블랙헤드는 홈케어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잡고 싶다면 병원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괄사 마사지나 이제 손으로 한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부기 개선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리프팅 효과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이제 처짐의 빠른 개선을 원한다면 리프팅 레이저나 혹은 실리프팅 같은 병원 시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조금 더 나가신다면 거상 수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주름은 사실 성형외과 전문의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홈케어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이러한 목주름은 보톡스나 필러 그리고 탄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는 리프팅 레이저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목은 또 피부가 얇기 때문에 원인이 맞는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 방문이 꼭 필요합니다. 이중턱과 심술보 그리고 윤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방 문제라기보다 보통은 피부 탄력이 저하되면서 처짐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로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물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만 해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조금만 이제 나이가 들면 피부 처짐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방이 원인이라면 윤곽주사 같은 지방 분해 시술을 하는 게 좋고 탄력이 문제라는 경우에는 레이저 리프팅이나 실리프팅처럼 원인에 맞는 시술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중턱이나 이제 심술보 같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중턱이나 심술보 같은 윤곽의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맞춤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안 후에 당기거나 이제 화끈거림이 계속된다면 이미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 후에 트러블이 반복되거나 이제 보습을 해도
불금,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홈케어는 당장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홈케어는 보습이나 이제 피부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이고, 병원 시술은 이미 생겨버린 주름, 그리고 탄력 저하, 색소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원인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병원 시술로 피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잡으면서 홈케어로 관리를 해서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홈케어로 될지 치료가 필요할지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홈케어 디바이스가 되게 많이 팔리고 이제 유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홈케어는 말 그대로 본인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좀 더 현재 상태에서 개선을 하고 싶다면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이제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부분을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계획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케어가 사실 유행도 많이 타고 여러 가지 제품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소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홈케어를 꾸준히 했을 때 물론 좋아지긴 하지만 이제 하시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오신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다가 뭔가 자기 피부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중단을 하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꼭 병원에 오셔서 본인의 상태를 진단을 해보고 더 나빠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홈케어를 너무 믿지 마시고 너무 강하게 하면 피부에 영구적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홈케어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팩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쉰다는 개념으로 마스크팩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마스크팩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우리 병원 직원분들이나 이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홈케어 제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속 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홈케어 제품 자체는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러한 홈케어 제품을 사용해서 내 피부가 정말 좋아질 거다라는 것보다는 유지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